오늘은 해수의 성질과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의 특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인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량 분포의 특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물체 온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물체 온도는 결국 물체에 열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즉 겨울에 난로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 온도를 높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해수 온도는, 즉 해수를 데우는 에너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전체 물을 데우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에너지죠. 태양에너지를 전달하는 빛은 지구에 들어올 때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태양에너지는 각 지방의 지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저위도와 고위도에 비치는 태양빛의 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들은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더 멀기 때문에 고위도가 더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가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에 비해 적도와 극지방에서 태양까지 거리 차이는 불과 6,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m 거리와 100.004m 차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현재의 극과 적도의 온도차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적도와 고위도를 비출 때 적도는 좁은 지역에 에너지가 집중되지만 고위도는 넓게 퍼져서 분산됩니다. 따라서 적도는 에너지가 좁은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넓은 지역에 퍼지므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게 유입되게 됩니다. 또한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두께가 적도보다 고위도가 더 두껍습니다. 대기가 두꺼울수록 지표에 도달한 에너지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적도는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도 30도 지역의 바다에서는 동쪽보다 서쪽이 온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은 태평양에서 흐르는 해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태평양의 서쪽에서는 적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의 서쪽은 따뜻한 물이, 동쪽은 차가운 물이 유입되어 서쪽이 동쪽보다 더 따뜻한 것입니다. 그럼 해수의 연적 수온 분포는 어떨까요? 역시 수온은 태양의 에너지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수중에서 빛이 깊이 들어갈수록 투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림을 보면 20m 이내에서 붉은색은 모두 흡수되고 40m 이내에서는 주황색이 모두 흡수됩니다. 이 이야기는 표층에서 많은 태양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수온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양이 줄어들므로 태양빛을 흡수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해수도 표층이 가장 높고 깊어질수록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에서는 오른쪽의 그림의 모습처럼 나타난 때가 많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해수의 관계를 생각하면 왼쪽의 그림처럼 나타나야 정상인데 왜 오른쪽 그림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해수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표층의 물을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위쪽에 따뜻한 물과 아래쪽에 차가운 물을 혼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표층에서 온도가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을 바람이 혼합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층은 수온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약진할 약자를 써서 수온 약층,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심해 있으니 심해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합층의 특징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여 온도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혼합이 일어나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이 층의 두께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혼합을 바람이 시켰으니 바람이 얼마나 혼합을 시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표층에서의 혼합작용은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지속적으로 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온약층은 급변해서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위가 온도가 높고 아래가 온도가 낮으므로 물의 위아래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컵에 찬물을 아래 담고 위에 따뜻한 물을 담으면 위아래 물이 잘 안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잘 안 움직이므로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유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전달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므로 수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연중 온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실험에서 동해의 계절별 연직 수온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2홀은 표층 수온이 가장 낮고 심해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가장 낮은 게 특징입니다. 5홀을 지나서 8홀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높아지고 심해층이 시작하는 두께도 시작하는 깊이도 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1홀은 다시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분석한 다른 달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 2, 5, 8홀보다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도별 연직 수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리를 분석하는 것을 보면 표층 수온은 저위도가 가장 높고 고위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고위도는 수온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적도에서는 혼합층이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도는 적도보다는 온도가 표층 수온이 낮지만 혼합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자료를 보면 고위도는 실제 자리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위도도 비슷하지만 중위도는 실제와 자료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항상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위도를 제외하면 저위도와 고위도는 거의 일치하죠. 다음으로 염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염분은 바닷물 1kg 속에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그람수로 정의합니다. 단위는 PSU를 주로 쓰고요. 다른 단위로는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퍼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 PSU이다 하면은 바닷물 1kg을 떴을 때 물이 965g 그리고 염료가 35g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염료가 무엇일까요? 염료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무기물질인데요. 그 중에 염소이온 또는 나트륨이온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소금의 주성분인 염소이온과 나트륨이온입니다. 그 외에도 황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염분은 여러분이 라면을 끓일 때 생각하면 쉽습니다. 라면에 물을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짜지는 것과 같습니다. 염분이 낮으려면 바닷물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염분이 낮으려면 강수량이 많을수록 증발량이 적을수록 얼음이 녹을 때 담소 즉 강물이 유입될 때이고요. 염분이 높으려면 낮을 조건과 반대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얼음이 녹을 때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해빙, 얼음이 생길 때를 결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계 해양의 염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은 적도가 낮고 중위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도별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비교해보면, 자, 이게 파란색인데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입니다. 자, 중위도는 0보다 크죠. 다시 말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적도는 증발량이 빼기 강수량 값이 0보다 작죠. 다시 말해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실제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과 염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높은 곳, 여기 중위도, 여기 붉은색 보이시죠? 이런 데는 염분이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예, 이 파란색은 염분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수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은 일반적으로 물보다 무거움으로 염분이 많을수록 밀도는 커지고, 수온은 낮을수록 물이 부피가 줄어들므로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밀도는 염분에 비례하고 수온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세계 표층해수의 밀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수온이 높은 적도는 밀도가 작고, 그리고 수온이 낮은 극지방 고위도는 밀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로축의 염분, 세로축의 수온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 해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온, 염분에 의해 밀도가 같은 점들이 생기는데, 이 점들을 연결한 것을 등밀도선이라고 합니다.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존 산소량은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대기 중에 있던 산소가 물에 녹는 양과 생물의 광합성이나 호흡에 의해 그 양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기체 용해도라는 것은 물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을 말하는데, 그 양은 수온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는 많이 녹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실 텐데요. 탄산음료는 일반적으로 차갑게 해서 먹어야 좋죠. 그 이유가 차가울수록 탄산이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식물이나 플랑크톤에 의해 일어나는 광합성은 물속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생물의 호흡은 물속에 있는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층에서 영존산소량이 많은데 그 이유는 광합성과 대기 중의 산소의 용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m 이상의 중층에서는 급격히 산소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2층에서는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으므로 광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생물들은 살기 때문에 주로 호흡에 의해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심층으로 갈수록 산소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심층의 물이 주로 극지방에서 유입되는 물이 침강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의 물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황해는 여름과 겨울의 수온차가 가장 심하고, 남해는 크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연중 수온이 높고, 동해는 북쪽에서 한류가, 남쪽에서 난류가 올라가 만남으로 남북 방향의 수온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여름에 동해 연안에 포항, 울진, 앞바다가 다른 곳보다 수온이 낮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충의 해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자주 안개가 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8월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 여름에 황해 남부 쪽에는 염분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여기 양쯔강에서 많은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양쯔강에서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의 염분 분포의 변화를 통해서 양쯔강에 있는 물이 어떻게 전파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이 남동쪽으로 염분이 높은 지역의 일부가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쿠로시오 해류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염분이 높기 때문에 이 염분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분석하면 쿠로시오 난류의 흐름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황해 남부 염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염분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염분이 낮은 지역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양쯔강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남해 먼바다,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염분이 높은 지역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강도나 흐름의 세기 등을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렇듯 염분의 변화 분석을 통해서 담수나 해류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해수의 특성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기 하시고 질문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바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